LH에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남녀노소,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온 국민이 상실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행복청장의 시의원, 공무원까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에서는 정말 투기판이 아닌 곳이 없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칠 방법은 없는지 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이혁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진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함께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난달 24일 민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단군 이래 최대 건설 사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단군 이래 최대 투기판이 됐다 이런 자주 섞인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소감 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 3월 2일 날 시민단체에서 LH 투기 7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이틀 후에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께서 일주일 후에 3월 11일 날 일주일간 조사한 투기 내용이 고작 7건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는 또 세종시에서 자체 조사 결과 3건에 불과한 그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투기 정황과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큰 그물망에 구멍이 숭숭 뚫렸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정부가 과연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네.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빠져나가고 예.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민변이 이번 사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민변 대표에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국가가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네네. 신도시 대책을 발표했고 그런데 네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뭐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그 직원들이 자기 이속을 챙겼다라고 네네.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네네. 네,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본을 저희가 잃게 생겼는데요. 예. 교수님, 예, 뭐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모시지만 네네. 이번 사태는 좀 결이 다릅니다. 예, 뭐 지금까지 뭐 정책 위주였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어떤 뭐 비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네네.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네, 네. 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부동산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은 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많은 네, 분들이 네. 예상을 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제가 이번 LH 사태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네. 뭐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좀 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러한 인식들이 뭐 중견 간부나 아니면 그 이하의 직원들까지도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는 네, 네. 현상이 좀 보였다라는 점이 좀 네. 많이 안타깝고요. 네. 이런 게 계속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됐다라는 반증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이 힘들겠지만 네, 요번이 어떤 계기가 돼서 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명확하게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의 하향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온 공직자의 투기와 예, 저도 참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데요. 처장님 뭐 옆에서 가장 자세히 지켜보고 계시죠? 네, 뭐 이번에 이제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쏘아 올려진 이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에는 어쨌든 지금 세종시도 같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LH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다라고 한 합리적 의심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조사도 1차 조사 나왔고 어저께 세종시에서도 1차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1차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투기 의혹에 네, 대한 네.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종시 투기 조사 결과를 예, 예.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맹탕이었다, 허술하기 짝이 네. 없었다, 이런 거면 왜 했냐, 뭐 정말 비판 일색입니다. 세종시 투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 작년에 이미 저희 정의당에서 시의원 2명에 대해서 네,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조치원 서북부 개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세종시가 조사를 한정한 지역하고 달라요. 스마트 산단이 아닙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산단뿐만 아니라 세종시 개발되는 전역에서 이렇게 시의원들 또 공직자들의 비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딱 거기에 한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세종시가 과연 엄정하게 이 투기 의혹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제보센터를 통해서 네, 제보가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일련의 어떤 공통성이 있습니다. 공통이 뭐냐면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 공고가 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수배에 달하는 네. 차익을 실어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 2명은 2005년도, 2015년, 16년도에 토지 사갔고요. 예. 그 시세 차익이 10억입니다. 예. 4억에 사서 20억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네.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그런 조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요. 시민들이 정말 맹탕 이런 맹탕이 없다라고 네, 지금 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장님, 예. 뭐 두 가지 정도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은 LH가 세종시 이 개발에 어느 정도 그 신도시에서 있었던 만큼의 어떤 그런 투기 의혹 이 네.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우선은 시에서 그 조사하는 걸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합동조사단에 네, 네. 세종시를 포함해서 LH 투기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 달라라고 하는 한 가지 요구와 함께 네, 네. 투기 의혹이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서 불거졌다 보니 네. 세종시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들과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하다 보니까는 네, 또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다 보니까는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있는 건데요.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하고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1차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좀 네.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 내용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세종시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네네. 산단 예정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통상 예정지보다는 주변 지역, 그 노른자 땅이 이 집가 상승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빠졌고 네네. 또 하나는 명의. 네네. 과연 자기 명의로 샀겠느냐, 네네. 직계 좀비소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부분이 빠져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의지나 아니면 네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네네. 이제 지정 지구는 어떻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상 네네. 금액이 한정이 돼 있고 혹은 뭐 네. 대토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네. 오히려 지작물 보상 같은 건 네네. 추가로 받는 거죠. 예. 오히려 뭐 저가 부동산을 예, 하는 예, 입장에서 예. 본다면 딱 지정된 지구보다는 그 주변 땅이 오히려 주변 더 땅이. 향후 가격의 상승 요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땅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밝혀진 뭐 다른 이제 세종시 아니더라도 네, 네. 밝혀진 내용을 보면 뭐 당사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한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좀 더 조심을 가지고 또 좀 두려움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라면 네, 또 네. 내 친족이 아닌 네, 네. 다른 사람에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더 철저하게. 네, 더 철저하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네. 하지만 방법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세종시 조사 내용을 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감을 못 얻는 이유도 네, 네. 단순하게 생각해도 네.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세종시 조사 결과가 자기도 불만족스럽다. 그렇지만 그건 어떤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근데 위원장님 그 참 뭐 선뜻 이렇게 뭐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오가는 마음에 와닿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종시 조사단장에게 예, 예, 돈 안 예. 받고 과외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아, 과외를 어떻게 하면 시켜주시는 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예. 네 가지 경로를 밟으면 됩니다. 첫 번째, 예, 예. 지금 그 작년 한 해만 네네. 2020년도에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거래 건수가 8,000건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 작년 거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첫 번째 한 필지에 소유자가 2명, 3명, 4명, 20명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먼저 우선 그 공동 지분 그 네네. 건을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받은 건들이 있어요. 네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그런 네네. 걸 조사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소유자가 이 세종시 인근에 사는지 네. 캐나다에 사는지 제주도에 네. 사는지 그 세 가지 조사한 다음에 네네.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다 냅니다. 농지를 네. 다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파를 심기로 했는데 아니면 배추를 심기로 했는데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걸러내면 투기자들을 명백히 밝혀낼 수가 있고 네. 거기서 공직자들이 있는 것만 걸러내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방법은 제보에 한 방법이 아니라 의지를 네. 가지고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이거 하면은 그 투기자들 다 선별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네, 하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시 자체 조사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이제 뭐 LH 3기 신도시에서 불거진 의혹이 전국, 특히 세종시로 확대돼야 된다. 정부 조사가요. 이런 의견에 뭐 민변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수조사나 뭐 네네. 공직자 전반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동안의 그 어떤 이해충돌이나 어떤 네네. 이런 자기의 그 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에 좀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네네. 그걸 토대로 좀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공직자들의 그 자금 추적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네.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네, 뭐 네. 차명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사에서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심이 되는 사례들, 좀 처벌해야 될 사례들은 좀 찾아내고 나머지들은 뭐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연대도 뭐 정부 차원의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좀 앞당기려면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세종시 어저께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창원시를 좀 모범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요? 창원시고요. 예, 예. 창원시는 10년 전 거부터 네.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네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네네. 그 10년 전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그다음에
뭐 창원하고 이렇게 해서 네, 예. 이게 통합된 그 시기부터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거죠. 네, 그 네. 기간 안에는 대상하고 범위가 당연하게 더 확장돼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세종시에서 그 수사했던 어떤 그런 범위를 한정해서 하는 거에 샘플보다는 네, 네. 전수조사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어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 조사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위원장님 여기서 그 제보 내용 좀 살짝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뭐 실명을 공개한다거나 뭐 이렇게 네네. 제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요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야 이런 좀 놀라운 경우도 있었다는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예, 있나요? 여기 대전 시민들이 많으니까 네네. 대전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대전 제보도 세종시당에서 그럼요. 받으신 여기 전국 진주, 뭐 예, 청주, 대전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참 기가 막힌 거는 여기 대전에 추모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네. 그 추모공원에 관계된 공무원이 예, 그 인근에다가 네. 부동산 투기란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 KBS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예. 이게 대전시 지금 공무원입니까? 그렇죠. 예, 그 예,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예, 예. 저는 이 제보를 듣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 확인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 띄워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네, 찌릿합니다. 예. 네. 뭐 제보 받으신 내용은 자치단체 아니면 수사기관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상이 특정되고 네, 그리고 그 대상지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네, 네. 경찰 수사본부에다 바로 수사 의뢰를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LH가 지난번에 세종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네, 입주자 모집할 때 편법을 동원한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통해서 국정조사나 정책 감사를 좀 펼칠 계획입니다. 예. 네. 교수님 저희가 좀 얘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 대한민국은 뭐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네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까? 예. 그러니까 이외에 한 하부직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투기의 혈안이 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사회자님도 네, 우리가 네. 이제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생각 나실 겁니다. 네, 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익성을 갖고 내가 네, 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가짐을 갖고 입사하시지만 네. 매년 지날수록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고 다시 네, 또 네. 끌어올리고 이런 네,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네.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직 세계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네, 처음에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네. 주변이나 아니면 내 상사나 이런 분들에서 오히려 그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자랑으로 돼야 되는데 네. 제 그냥 느낌에는 네, 네. 오히려 그거를 하지 못하면 네. 오히려 그 사회에서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예전에는 진짜 아주 특정한 정보,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 어느 네.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했었다라면 네,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가 네, 더 네. 편해졌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LH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게 네. 지자체,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네. 어느 정도 다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물론 반대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네, 네. 이런 분들도 오히려 같이 지금 묶여가지고 네, 네. 많은 원망을 좀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네.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강력한 제도가 중심이 돼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큰 네, 뭐 네. 재산상 경제적이건 아니면 네, 어떤 네. 직위상의 그러한 제재를 가하고 네, 네.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도덕성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네, 아니고 네, 네. 제도로 인해서 우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네. 하는 마음이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도덕적 문화가 네, 네. 자리를 잡게 된다면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아주 광범위한 비리 사건은 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처장님 뭐 세종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무원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종 뭐 이렇게 되면 뭐 세종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종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투기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을 세웠는데 균형 발전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어떤 돈벌이 그 땅을 이용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세종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세종시는 2004년부터 네네. 도시계획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도 개발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개발 곳곳에서 있는 어떤 그런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끌어오르듯이 누적돼 왔다. 네,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받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다 보니까 처벌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환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가게 되면은 네, 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감해지는 무감각해지죠. 네, 예. 그래서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분위기에 마취되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고위에서부터 보여지들 얘기되듯 시간에 뭐 그 하위에 계시는 분들까지 나도 뭔가를 개발하거나 뭔가 이런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뭔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네, 그런 네. 만연해 있는 이런 분위기. 네, 그 네. 분위기는 결국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처벌하고 정확하게 어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그런 네. 어떤 누적되어 온 문제가 네, 네.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좀 보여지죠. 굶고 굶었던 게 네. 터진 거다. 위원장님 뭐 일부에서는 계속 이러니까 뭐 야 국회 이전론이 중단해라. 이렇게 가다가 정말 투기판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예, 저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잃지 말아야 되지 않냐 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저는 외양간이 아니라 이번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은 네네. 이 비바람만 피하고 보자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될 거다. 네, 네. 결국은 꼬리 자르기로 하위직 몇 명만 건드리고 간대더라라고 네.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부동산 투기하면은 정말 영원히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를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거를 바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네.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소유한 분이 199명입니다. 99명. 네, 네. 전체 국회의 3분의 1이 네, 농지를 네. 소득하고 있고 65만 평에 달하는 땅을 이분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농지 취득을 강화시키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저는 어림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국정조사 한다든지 그런 얘기보다 지금 저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때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 55억을 반영해서 전국의 부재 지주 현황 다 조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 지분 현황도 다 조사했습니다. 네. 이런 의심되는 거 이미 농림부의 DBS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요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니까요. 공기업이건 아니면 공무원이건. 그래서 확실히 사인을 주시면 돼요.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나부터 조사해라. 우리 청와대부터 조사하고 경찰이 이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라라고 사인을 주시면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잠깐 네, 말씀을 네. 좀 드리면은 이거는 좀 같이 혼재돼서 볼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국회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데에서 세종 국회의사당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랑 같이 이렇게 해서 섞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하는 부분들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실은 뭐 세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뜨고 학교 가고 합니다. 생활의 네, 터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의혹과 관계되어 있는 거를 어떤 투기판이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너무 이게 몰아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어떤 큰 뜻을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네.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네,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 덧붙이면 행정 수도가 되려면 네. 저는 가장 깨끗한 세종시가 돼야 된다. 토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게 안 되고서 어떻게 행정 수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변호사님, 위원장님이 의지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네. 예. 어떤 시스템이 지금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그 LH 같은 그 공기업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라고 이제 분류는 예, 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자기들을 공직자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네,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네. 공공기관의 영역이 넓어지고 네, 그분들이 이해가 충돌하는 일들이 네,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LH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 개발 혹은 뭐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사적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이해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네. 다른 공공기관 혹은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그 직무와 네. 관련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것들이 예상됐을 때 그 기관에서 그것들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나 네. 그런 것들이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런 네. 것들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거는 각각의 어떤 기관별로 좀 네, 네. 특성 있게 갖추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교수님, 제일 좀 관심이 가는 건 일단 이렇게 부당하게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예. 이런 부당이 그럼 우리가 환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환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관련 법들을 보면 이제 부패방지법이나 네, 네. 아니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법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네, 이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부패방지법에서도 이제 벌금과 함께 이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이 몰수가 가능하다라고는 또 돼 있고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내용이 비밀성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네, 그리고 네. 또 담당 여부 내가 네, 네.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느냐 또 조금 더 나가서 재판상에서는 이제 실현 이익 실제로 이익이 실현이 됐느냐 네, 이런 네. 네 가지 부분들에 따라서 네, 네. 적용되는 법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네,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해충돌 오히려 좀 제일 강력한 것 같은데 네, 네. 또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소급 입법에 대한 네, 문제 네. 부분이 있을 건데 네, 네. 그것도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거에 의하면 네, 네. 우리 뭐 친일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네. 사례라고 우리가 좀 비춰본다면 네, 네. 새로 제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저도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법은 네. 상식이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네. 충분히 지금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뭐 국민적인 분노는 하늘을 찌르지만 이게 재판으로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입증이잖아요. 그렇죠. 뭐 입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들이 위원장님 벌써부터 뭐 다수가 그렇게 봐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저희가 좀 이분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환수 조치와 관련한 말씀을 먼저 네, 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상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불 끓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처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수가 네. 안 되면. 근데 저는 지금 농지법이 있어요. 제가 네, 계속 네. 농지법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의 대상 지역이 다 농지입니다. 90%가. 네, 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농지는 누구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네, 네. 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죠. 은면사무소 가면 10년치가 보관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 예. 10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파농사를 짓겠다, 네. 과수원하겠다 했는데 안 하잖아요. 네, 네.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네, 네. 5천만 원의 벌금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다 해당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행 농지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다 한 가지 있어요. 네. 주말 농장 할 때. 네, 그런 네. 주말 농장은 다 이렇게 공표가 되고 네. 회원들 모집 명단이 있으니까 입증이 가능하죠. 네. 그렇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거는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만약에 그 하다 걸리면 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벌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조항이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한 90%는 없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 강화가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진짜 꾼들은 아파트 이런 거 안 하고 농지 가지고 뭐 이렇게 불린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도 이렇습니까? 우리가 근데 또 반면에 농지법만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에 네네. 사문화됐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요. 네네. 또 특히나 우리가 뭐 LH는 어떤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네네. 시세 차익이 큰 것들을 고급 정보라고 하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오르는 건 고급 정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부터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 사람만이 사람이, 원래 예, 예. 농지를 취득하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주말 농장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네네. 강화하는 쪽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또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네네. 오히려 이제 농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좀 된다 그러면 네네.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네네. 쪽으로 다른 쪽으로. 네,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예. 또 생기니까 뭐 한쪽만 막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네. 최대한 우리 네. 아까 그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물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풍선 효과 같네요, 마치. 예. 예. 변호사님, 뭐 지금 저희가 법제도 개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게 어떤 법이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얘기도 살짝 해주셨단 말이에요. 소급 적용.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또 이게 뭐 부패방지법에서 빠진 내용이잖아요. 네. 예.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이랑 네. 예, 법 취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네. 추진이 되었었고 네, 흔히 네. 저희가 김영란법으로 네, 네.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에도 예, 예. 사실 처음엔 그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 네, 그리고 네.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서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는 반대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었죠. 반대가 예, 있어서 예. 그것이 빠진 채로 그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통과가 예, 됐던 예. 것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이제 좀 포괄적인 규정, 처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네네. 하는 취지에서 제도 그 입법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소급 만약에 된다고 하면 소급 적용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소급 적용은 사실 처벌은 그 네네. 형사처벌은 행위 원칙, 당시의 법을 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은 어렵다라고. 소급 적용은 예. 어렵지만 네, 미래의 투기는 그렇죠.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다. 네, 필요하지 않나. 지금 네네. 현재도 사실 그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는 들어가 있죠. 예,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위반했을 때 어떤 포괄적인 금지 규정,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농지법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지면 미래의 투기는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건설 개발 관련 공사들. 저 LH뿐만 아닙니다. 지금 네네. 도로공사 있죠. 네네. 대한민국 도로공사의 도로 옆에 부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1순위입니다. 그 그렇죠. 도로공사 직원들 예. 중에서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철도공사 이렇게 건설과 관련한 공사, 네네. 공기업들 그분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어갖고 네네. 관련한 환수 조치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처벌 조치가 강화되면은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은 네네. 허술한 시스템에서 네네.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라고 네네. 하니까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도로공사 얘기도 해주시고 철도공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개발과 관련된 뭐 공직자든 준공직자든 이런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는 건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확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장난질 못 치도록 하려면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될 건데요. 네네. 어떤 기본적으로는 제도화와 이제 네네.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LH에서는 네네. 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우리만 지금 걸린 그렇죠. 상황이 됐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 관련된 데는 엄청 많고 네네. 또 거기에 관련된 인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들어간 인원 뭐 몇만 명이라고 하지만 네네. 오히려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LH 공사가 촉발이 됐으니까 네네. LH 공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네네. 이런 노력, 제도화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좀 두고 네네. 하나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법안 수정과 또 조사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네네. 전반적인 사회 의식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는 조사대로 철저히 네네. 하면서 법 제도는 정비를 해야 된다. 차장님, 뭐 세종시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내 전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 지역이잖아요. 뭐 심지어 조치원까지도 지금 막 개발 붐이 불고 있는데 세종시만큼은 이게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우선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개발 주체가 네, 네. 뭐 LH뿐만이 아니라 LH, 행복도시건설청, 네, 그다음에 네. 국토부, 그다음에 시 지자체 네, 이렇게 네. 4군데에서 같이 개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데까지 그 내 기관에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네,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종시만큼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좀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네, 네. 좀 보여지는 거고요. 잠깐 그 이해충돌 방지법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어째 그 청탁금지법하고 같이 얘기가 되다가 실은 이게 그거는 청탁금지법만 된 거거든요. 이해충돌 네, 네. 방지법은 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라고 네, 하는 네.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볼 때 그 정책도 보지만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책 위반자, 관계자도 같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정책에 신뢰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부터 네.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투명성 그런 네, 네. 데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이해충돌에 본인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이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런 투기 의혹을 밝히려고 지금 하는 여러 뭐 수사 기관들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특검입니다. 특검은 근데 대상이 일단 3기 신도시에 지금 한정이 됐잖아요. 여야가 합의한 부분. 네. 아직 뭐 합의해 나갈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특검에 세종시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특검을 좀 신뢰하진 않는데요. 또 예, 예. 특검을 또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네. 지루한 공방을 펼치고 그러다가 또 그 범죄 행위 저지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빠져나가고. 준비를 하고 예, 예, 이러기 예. 때문에 그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네.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네. 당연히 세종시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종 시민들이 이 불공정한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불공정이요? 불공정, 예, 예. 경제행위 불공정, 부동산 네네. 정책 불공정 이건데요. 거기서 화가 나는 것도 여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건 네네. 공무원 특별 분야과 관련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 아, 특별 분야를 특공이요. 왜 갑자기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투기에 활용하는 거죠. 네. 자기 자산 증식에 네, 실제로 거기 살기로 해서 내려왔는데 네, 안 살고 그냥 임대 주고 월세 네, 주고 네. 전세 주다가 시세차익 7, 8억, 10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냐? 네, 네. 아니면 공무원들 투기시켜주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충돌 방지하려면 이런 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이 설계할 게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주거 안정 대책으로 예를 들면 네. 그 여기 일할 공무원들한테 공공 임대 아파트를 그 임대 주는 조건을 또 네, 네. 좀 가점을 더 줘서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대책뿐만 아니라 네, 네. 뭐 거래라든지 아니면 도시 이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서 네, 네. 좀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계획들이 같이 마련돼야 된다. 이제 그런 네. 게 특검 차원에서 저는 이번 투기뿐만 아니라 네, 그러한 네. 좀 불공정한 시스템과 거래 행위도 같이 반영돼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야, 이 특검 그 특공까지 이게 파장이 미치면
대다수 선량하게 특공만 바라보고 선량하게 근무하셨던 공무원분들 굉장히 그분들은 참 상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워낙 국민적인 분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이제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주거 불안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년들, 네네. 이 청년들도 주거 불안이 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그 주거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된 상황들이 되는 거고, 네네네. 뭐 다달이 그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오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 네네. 그리고 어떻게든 뭐 나중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연끌을 해서라도 네. 어쨌든 지금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네, 밑에서 네. 끓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이 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됐든 네, 네. 무엇이 됐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를 꼭 보고 그렇게 해서 끓고 있는 어떤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부동산 문제를 네. 특검이 나선다 이건 참 듣도 보도 못한 네. 형국인데요. 특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졌던 특검들은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의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안들 그렇죠. 그러다 정치적인 보면 사안이죠. 예, 예.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안들,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대규모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특검이 수사력을 뭐 항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어떤 1차 수사나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고위공직자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검토해 볼 만은 하다. 교수님, 뭐 저희 특검 얘기하고 있지만 네. 뭐 특검도 특검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런 투기 의혹 때문에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 있잖아요. 정부의 네. 정책까지 이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이제 못 믿겠다, 3기 신도시 철회해라, 막 네, 네. 이런 주장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태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네네. 어쨌든 저의 관심사가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토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지난 현 정부에서 24번의 정책과 25번째 정책이 결이 좀 네네. 달라져서 네네. 이제 새롭게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네네. 또 게다가 국토부 장관께서도 공급 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좀 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 수 했는데. 있는 분이 또 되셨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에 못지않게 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진짜 거의 바닥 추락을 했거든요. 예. 특히 또 정부 말을 잘 듣고 정부의 정책대로 좀 움직여준 젊은 네. 세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도는 더더욱 추락을 떨어졌죠. 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적 실패에 대한 부분을 네. 그래도 지금의 어떤 공급 대책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좀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또 변함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떻게 보면 네. 큰 틀에서 볼 때 공급 정책은 맞지만 지금 지정된 지구라든지 지구의 네, 네. 변경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네. 어떤 정책으로 새롭게 이 기조는 네. 뭐 이번 정권이 오래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네. 유지가 되어야 다음 정권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정책마저 흔들리게 돼버린 지금의 상황 참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 예, 안타깝죠. 예, 예. 예. 근데 안타까워도 예, 예. 저는 사실 이 뭐 신도시 정책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네, 네. 신뢰성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뭐 분양하는 거 다 짜고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 가지면 사실 그 원한이 더 커집니다. 사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상위신도 정책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행해졌던 이런 부동산 투기 행위, 부패 행위가 좀 바로 잡혀가면서 네, 네. 투명성과 신뢰성이 좀 강화되는 측면으로 네, 네. 3기 신도시 정책이 좀 잘 집행되길 바랍니다. 네. 예. 뭐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라 뭐 얘기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뭐 구더기 부서 장 못 담그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수도권에 네, 공급이 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요구도 강한데 네, 네. 그거를 뭐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네. 행위 주체를 벌이는 사람들의 그런 비리 부정 행위를 막아달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뭐 공직자 투기 의혹이 뭐 지금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사태에 우리가 뭐 배울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마무리 발언은 우리 저기 처장님부터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이번 사건이 뭐 자체에서 있는 어떤 부패 방지와 관계되어서 감사나 이런 거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네, 네. 많은 이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흉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이 흉흉하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축적해온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잃게 만드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신뢰를 구축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에는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네, 네. 강력하게 작동하게끔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예. 뭐 이번 사태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 서로 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규모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네. 이러한 공직자들의 어떤 권력이나 비공개 정보로 인한 네. 그러한 특혜 이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점차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그렇겠죠. 크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네.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해왔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그런 부분의 어떤 과정에서 본다면 네, 네. 미래의 어떤 더욱더 깨끗하고 네,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불법 투기는 이웃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토지 정의주의자 헨리 조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며칠 있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을 따져서 며칠 후에 아니면 다음에 토지 개혁하겠다, 부동산 투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네. 네, 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네네. 주거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도 그 국민들이 적정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주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 정책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타난 사안들을 보면서 네네.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도 네, 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 토지공사 그 LH 직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 토지의 수용이나 보상 문제 이런 것들도 네.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제도를 고쳐서 네, 국민들이 편하게 집에서 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야가 특검 도입에는 합의를 했지만 실제 수사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4월 재보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죠. 이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특검이 또 어떻게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 원칙이 이번만큼은 꼭 지켜져서 우리 사회에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